새 집으로 이사하는 거, 정말 설레는 일이죠. 그렇죠. 엄청 기대되죠? 근데 그 설렘 뒤에 꼭 따라오는 거대한 벽이 하나 있잖아요. 바로 청소. 아, 청소. 네. 이삿짐 싹 빠져나간 그 텅 빈 집 보면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하나 좀 막막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럼요. 저도 여러 번 겪어봤죠. 그래서 직접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전문가한테 맡겨야 하나 딱 그 기로에 서 계신 분들 오늘 저희 이야기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 그 고민을 좀 덜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가 오늘 참고할 자료는 쿨 청소꾼이라는 청소 전문 업체인데요. 이분들 블로그 글이랑 유튜브 콘텐츠를 좀 집중적으로 파봤습니다. 아, 쿨 청소군요. 저도 들어봤어요. 꽤 꼼꼼하게 잘한다고들 하던데요. 맞아요. 보니까 셀프 청소 가이드부터 시작해서 현실적인 조언, 비용 정보까지 정말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결정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자료를 잘 찾으셨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만약에 직접 청소를 하시겠다 마음 먹으셨다면 뭘 준비해야 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결과를 기대하는 게 현실적인지 이걸 좀 명확하게 짚어보고요. 그리고 반대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경우, 그러니까 돈을 쓰는 경우에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해야 하는지 이런 점들을 좀 구체적으로 비교해 드릴게요. 네, 결국엔 이게 시간과 노력을 아끼면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돈이니까요. 네, 그래서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서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사 입주 청소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이사할 때 이사 청소 뭐 별거 있겠어. 내가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좀 쉽게 생각했거든요. 하하, 다들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근데 막상 딱 텅 빈 집을 마주하니까 와, 그 쿨 청소권 자료에도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마치 도깨비 장난이라도 친 것 같다. 아, 그 표현 재밌네요. 도깨비 장난. 네,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오염 상태 때문에 당황하게 된다고요. 맞습니다. 특히 이전에 살던 분들이 좀 오래 살았거나 아니면 집 자체가 좀 연식이 있으면 더 심하죠. 그렇죠. 연식이 있으면. 네. 이게 이사나 입주 청소는요, 평소에 주말에 하는 그런 가벼운 청소, 이거랑은 완전 차원이 달라요. 그냥 먼지 좀 닦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네. 거의 뭐랄까, 집 전체를 분해해서 청소하는 느낌? 거의 대청소 개념으로 접근해야 해요. 이삿짐이 있을 때는 안 보였던 그런 묵은 때나 먼지가 짐이 빠지면 비로소 확 드러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그렇게 다른가요? 그 쿨청소권 블로그 사진 보니까 진짜 좀 충격적인 것도 있던데요. 예를 들면 어떤 거요? 몇 년은 그냥 묵혀둔 것 같은 창틀 구석에요. 막 시커먼 먼지 덩어리가. 아, 창틀. 네, 심각하죠. 그리고 가스레인지 뒤편 벽, 거기는 막 기름때가 눌어붙어 있고 현관문에는 예전에 붙였던 스티커 뗀 자국이 막 끈적끈적하게 남아있고 이런 거요. 아유, 네. 이런 거 솔직히 일반 세제나 그냥 닦는 걸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평소에는 청소할 엄두를 못 내거나 아니면 가구나 짐에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았던 그런 숨겨진 오염들. 네네. 전문가들은 그래서 특수한 약품을 쓰기도 하고 또 장비도 다르고요. 셀프로 하시려면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야 한다는 거. 이게 일반 청소랑 가장 큰 차이점이죠. 듣기만 해도 약간 부담이 확 오는데요. 그래도 내 집인데 내 손으로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 이런 의지를 가진 분들도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럼요. 그런 분들 많죠. 그런 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그 쿨청소권 셀프 청소 가이드에서도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현실적인 목표 설정. 현실적인 목표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 수준처럼 100% 완벽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요. 그냥 전문가가 한 것에 한 50% 정도? 그 정도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고 조언해요. 네, 50%요. 생각보다 좀 낮은데요.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시간과 노력을 아끼고 또 완벽한 결과를 얻으려고 돈을 내는 게 업체 의뢰잖아요. 그렇죠. 네. 셀프 청소는 그만큼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선택이다. 이 현실을 좀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예요. 전문가들은 하루 종일 청소만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하긴 그러네요. 그렇다고 50%가 뭐 대충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너무 완벽주의에 빠져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자. 뭐 이런 거죠. 아, 그렇군요. 기대치를 좀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그 50% 목표를 가지고 좋아, 내가 직접 해보겠어. 마음먹었다면 뭘 준비해야 할까요? 역시 장비빨이 중요하겠죠? 하하, 장비 중요하죠. 어설프게 시작하면 진짜 고생만 하고 결과는 좀 실망스러울 수 있거든요. 네. 그 쿨정소품 가이드 보니까 준비물 목록이 어마어마하던데요. 맞아요. 좀 많죠. 제가 핵심만 좀 요약해 볼게요. 네네,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극세사 타월. 이거는 뭐 여기저기 정말 많이 쓰니까 최소한 10장 이상 넉넉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10장 이상이요? 와, 네, 그리고 바닥이나 벽면 닦을 때 그냥 일반 청소포 붙이는 밀대 말고요. 타월을 직접 부착할 수 있는 밀대가 훨씬 효율적이에요. 아, 타월 부착형 밀대. 네. 그리고 세정제. 기본 주방 세제는 당연히 있어야 하고 추가로 기름때 제거용 강력 세정제 있잖아요. PB1 같은 거. 아, 네네. 강력한 거. 네. 그거랑 욕실 곰팡이 제거제. 이건 젤 타입이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유리 세정제. 이 정도는 거의 필수라고 봐야 하고요. 필수 세제만 해도 벌써 여러 개네요. 그렇죠. 그리고 틈새 오염 제거하려면 플라스틱 스크래퍼, 그 헤라라고 하죠. 네, 해라. 그거랑 용도별로 쓸 청소솔들, 그리고 물티슈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안전장비. 고무장갑, 목장갑, 분진 마스크, 이거는 정말 꼭 착용하셔야 해요. 아, 맞아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그 외에 기본적인 청소기, 양동이, 빗자루 쓰레바지, 쓰레기 봉투, 뭐 이런 건 당연하고요. 높은 곳 청소하려면 튼튼한 의자나 작은 사다리도 있어야 하고, 만약에 스팀 청소기가 있다면 더 좋고요. 와, 진짜 목록만 들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게 확 느껴지네요. 그렇죠. 정말 제대로 하려면 준비할 게 많아요. 네. 그럼 이 장비들을 다 갖췄다고 키고 이제 실제 청소에 돌입했어요. 이때 특히 좀 주의해야 할 점이나 뭐 핵심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공간별로 다 얘기하긴 어려울 테니 가장 중요하거나 좀 까다로운 부분 위주로 짚어주시죠. 네, 좋습니다. 일단 모든 공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원칙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하셔야 해요. 네, 뭔가요? 첫째는 위에서 아래로 청소한다. 둘째는 마른 청소, 그러니까 먼지 제거를 먼저 하고 나서 젖은 청소를 한다. 아, 위에서 아래로 마른 거 먼저. 네. 그리고 청소하기 전에 바닥재나 벽지 재질 같은 거 확인해서 손상 안 가게 조심하는 것도 기본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가장 좀 난이도가 높아 보이는 곳 중 하나인데 창문이랑 창틀은 어떤가요? 묵은 때가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창틀 청소 까다롭죠. 보통은 청소기로 일단 큰 먼지를 빨아들이고요. 그다음에 물티슈로 한번 쓱 닦아내고 젖은 극세사 타월, 마지막으로 마른 극세사 타월, 이 순서로 마무리하는 게 기본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 쿨 청소꾼이 정말 강력하게 경고하는 사항이 있어요. 경고요? 뭔가요? 절대로 창문을 분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창문 분리요? 왜죠? 분리해서 닦으면 더 깨끗할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무거워요. 그리고 잘못해서 떨어뜨리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절대 안 돼요. 와, 이건 진짜 중요한 경고네요. 창문 분리는 절대 금지. 네, 기억하겠습니다. 네. 대신에 창틀 구석에 막 찌든 때는요. 플라스틱 헤라에 마른 청 같은 걸 감싸서 닦아내면 좀 도움이 되고요. 아, 헤라 활용. 네. 오염이 너무 심하면 세정제를 살짝 뿌려서 좀 불렸다가 닦거나 스팀 청소기가 있다면 창틀에 한 1분 정도 스팀을 쏴주고 나서 닦으면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스팀 청소기가 이럴 때 좋네요. 그럼 바닥은요? 예전에 이사할 때 보니까 물 청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바닥재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강마루냐 강화마루냐 아니면 그냥 장판이냐 소재에 따라서 청소법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어떤 소재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물 사용을 최소화하는 게 제일 안전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물기를 아주 꽉 짠 타올로 닦아낸 다음에 바로 마른 타올로 남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거죠. 아, 물기 제거가 중요하군요. 마른 타올로 바로? 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의외의 팁이 하나 있는데요. 오, 뭔가요? 반드시 차가운 물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네, 차가운 물이요? 보통 뜨거운 물이 때가 더 잘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의외인데요? 왜죠?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뜨거운 물로 바닥을 닦으면
오히려 그 바닥재 틈새나 뭐 접착제 이런 데서 안 좋은 냄새가 올라올 수 있대요. 아, 정말요? 냄새가요? 네, 그래서 꼭 차가운 물을 쓰라고 강조하더라고요. 오, 이건 진짜 예상 밖의 정보네요. 꼭 기억해야겠어요. 바닥엔 차가운 물.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욕실은 어떻습니까? 왠지 여기가 제일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욕실은 타일도 있고 도기, 그러니까 세만대나 변기, 그리고 스테인레스 수전, 유리, 재질이 엄청 다양하게 섞여 있잖아요. 네, 맞아요. 복잡해요. 그래서 각각에 맞는 청소법이 필요한데 특히 골칫거리가 곰팡이잖아요. 아우, 곰팡이 지긋지긋하죠. 이거는 젤 타입 제거제를 미리 좀 도포해 두고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충분히 불린 다음에 청소하는 게 효과적이래요. 아, 불리는 시간이 중요하군요. 네. 그런데 그 쿨청소권 조언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요. 셀프 청소할 때 너무 광택 내는데 집착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광택이요. 아니, 그래도 반짝반짝하면 기분 좋잖아요. 물론 그렇죠. 근데 전문가처럼 막 완벽한 광택을 내려고 너무 애쓰다 보면 금방 지치기 쉽거든요. 아, 하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럴 시간에 차라리 평소에 잘 안 들여다보거나 좀 청소하기 꺼려졌던 곳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세면대 아래 배수관 주변이라든가 변기 뒤편 같은데 묵은 때 이런 걸 집중적으로 제거하는 게 셀프 청소 만족도를 높이는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하더라고요. 아,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겉으로 보이는 반짝임보다 진짜 숨어있는 찌든 때를 없애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군요. 맞아요. 그리고 유리 물때 제거할 때 그 날카로운 카레라라고 하죠. 네. 그거는 유리에 흠집낼 위험이 있으니까 사용할 때 아주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고요. 결국 셀프 청소는 완벽함보다는 좀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아, 들어보니까 셀프 청소, 이게 시간과 노력은 물론이고 사전 준비랑 지식도 꽤 필요하네요. 정말 만만치 않은 작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국 아유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자 이렇게 마음을 굳히시는 거죠. 네, 이제 그쪽 이야기도 좀 더 자세히 해봐야겠네요. 그럴까요? 네, 전문 업체에 맡겼을 때 가장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시간과 육체적인 노력의 절약이겠죠. 그렇죠. 그게 제일 크죠. 그리고 당연히 전문가 수준의 청소 결과, 이것도 기대할 수 있고요. 네. 결과물의 차이 중요하죠. 아까 제가 셀프 청소의 현실적인 목표가 전문가의 한 50%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랬죠. 전문가들은 그 나머지 50%를 채울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전용 장비, 또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셀프로는 엄두가 안 나거나 아무리 해도 잘 안 지워지는 그런 찌든 때들 있잖아요. 네. 아까 말한 현관문 스티커 자국이나 뭐 창틀 깊숙한 곳, 묵은 때 같은 거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죠.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솔직히 좀 청소하기 껄끄러운 부분들, 그런 데까지 알아서 케어해준다는 점도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일까요? 예를 들어서 붙박이장 같은 거 있으면 선반이나 서랍을 다 빼서 그 안쪽 먼지까지 제거해주고 싱크대 하부에 그 걸레바지 있잖아요. 아, 네네. 그 밑부분. 네, 거기를 열어서 그 안쪽 바닥이랑 배수관 주변까지 청소해 주는 거예요. 와, 그 블로그 사진 보니까 싱크대 하부 모습이 정말 이제는 징그러워지는구나 하는 반응이 절로 나오던데요. 그렇죠. 그런 숨겨진 공간까지 깨끗하게 딱 정리되면 정말 속이 다 시원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추가 비용을 내면 뭐 소독이라던가 피톤치드 빈사 같은 그런 부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고요. 아, 그런 옥션도 있군요. 물론 이런 전문적인 서비스에는 당연히 비용이 따르겠죠.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비용 부분을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쿨 청소꾼 기준으로 보니까 보통 평당 단가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1평이 약 3.3제곱미터 정도 되죠. 네, 맞아요. 보통 평당으로 계산하죠. 입주 청소나 이사 청소는 평당 11,000원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최소 비용이 23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줍이 좀 작더라도 최소 이 금액은 나온다는 의미죠. 아, 최소 비용이 있군요. 네. 그리고 거주 청소는 짐이 있는 상태에서 하니까 더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평당 13,000원이고 최소 비용은 똑같이 23만 원. 짐이 있으면 아무래도 더 힘들죠. 네. 그리고 원룸 청소는 조금 달라서 평당 10,000원에 최소 비용은 18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아, 원룸은 또 다르군요.
네.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기준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참고로 그 쿨 청소꾼의 경우에는 하청을 주는 게 아니라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간 마진이 없어서 비교적 좀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정확한 비용은 그래도 전화로 상담받아보는 게 제일 좋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평당 단가랑 최소 비용을 아니까 우리 집 면적 대입해보면 대략적인 예산은 좀 가늠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결국 이거네요. 비용을 내고 시간과 노력을 아끼면서 아주 높은 수준의 청결을 얻느냐, 아니면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직접 그 만족감을 얻느냐, 이 선택이네요. 맞습니다. 여기에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각자의 예산,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 또 이사 갈 집의 오염 상태,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럼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셀프 청소. 이거 결코 불가능한 미션은 아니에요. 그럼요. 할 수 있죠? 필요한 준비물 잘 갖추고 아까 말씀하신 기본 원칙들 위에서 아래로 재질 확인, 안전 제일 이런 거 잘 지키고 오늘 나눈 팁들 특히 창문 분리 절대 금지, 바닥엔 차가운 물 이런 핵심 사항들 기억하면서 전문가의 50% 수준이라는 현실적인 목표 이걸 설정한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합니다. 네. 그리고 완벽한 광택보다는 숨은 묵은 때 제거에 집중하는 게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고요. 반면에 전문가에게 맡기는 건 확실히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높은 수준의 청결을 보장받는 길이죠. 네. 특히 오염이 좀 심각하거나 붙박이정 내부, 싱크대 하부처럼 좀 숨겨진 공간까지 꼼꼼하게 청소하고 싶을 때 아니면 뭐 이사 준비 때문에 너무 바쁠 때 아, 그렇죠. 이사 자체도 정신 없으니까요. 네. 혹은 그냥 새 집에서 정말 완벽하게 깨끗한 상태로 시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크실 때 그럴 때는 정말 가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입주이사 청소를 둘러싼 여러 고민들, 셀프 청소와 전문가 의뢰 사이에서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지 쿨 청소꾼의 자료를 바탕으로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어떤 결정을 내리셨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그 새로운 시작을 좀 더 쾌적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오, 어떤 질문인가요? 입주 청소라는 게요. 단순히 먼지를 닦아내는 그런 물리적인 행위, 이걸 넘어서서 어쩌면 그 공간에 남아있는 이전 거주자의 흔적을 지우고 온전히 나의 공간으로 받아들이는 뭐랄까 심리적인 의식 같은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청소가 심리적인 과정일 수도 있다고요? 그거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접 땀 흘리면서 공간 구석구석과 교감하는 경험, 즉 셀프 청소를 통해서 그 공간에 대한 애착을 형성할 수도 있고요. 네네, 그럴 수 있죠. 혹은 반대로 전문가의 손길로 완벽하게 정돈된 공간을 딱 마주하면서 얻는 그 만족감. 그게 새로운 시작에 더 큰 활력을 줄 수도 있겠죠. 업체 의뢰의 경우에요. 그러네요. 직접 하는 것과 맡기는 것, 각각 다른 의미 부여가 가능하겠네요. 이 청소, 나는 행위가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단순히 더러움을 없애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을까요? 청소 방법을 결정하시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새 공간에서의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질문과 함께 마무리하게 되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